뭐 200기가여도 뭐. 아니, 왜 그러죠? 압축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진이 한 장에 2메가 정도 하잖아요. 그걸 1초에 30번을 찍고 1분 동안 하면 200기가 나와요. 제가 너무 길게 안 할게요. 녹화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작했어요. 네. 오늘 드릴 얘기는 그 TSN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하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더 입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TS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쭉 훑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시간에는 분명히 안 될 거고, 이게 보통 유료 강의를 하면 저희가 거의 반나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번, 짧게 훑으면 2번 정도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제 TSN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TSN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타임싱크를 어떻게 맞추는가예요.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이제 레저베이션 어떻게 하고, 패스 컨트롤, 폴트 톨러런스를 어떻게 하느냐, 스펙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 TSN 관련해서 제품이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2번하고 3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제품이 이미 나와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스펙만 잡혀 있고 제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이 현실에 대한 얘기고 4번부터는 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TSN을 쓰는 이유가 3, 4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 4번이 되면 정말 완벽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N은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킹의 약자이고요. 이게 원래는 리얼타임 네트워킹이에요. 근데 리얼타임 네트워킹 하면은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타임 센서티브 네트워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공유기 같은 거 사용을 하면 참 질문 있으면 중간에 아무 때나 껴들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공유기 같은 거 사용하면 802.11n을 지원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802.11n을 지원을 하면은 좀 속도가 빠르거든요. 802.11 뭐 기타 등등 뭐 쭈루룩 나가는데 그래서 공유기 스펙에 보면 802.11 뭐뭐뭐 이런 식으로 스펙이 붙어 있어요. 네, 그거를 표준화하는 기관이 IEEE라고 해요. IEEE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국제 표준화 기관이고 표준화 기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적 표준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표준화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공적 표준 기관은 뭐냐면 국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 전 국가가 쓸 수 있는 표준을 만들자라고 만든 게 공적 표준 기관이에요. IEEE는 국적 표준 기관이고 공적 표준 기관에서 만드는 결과물들은 다 이제 전 세계가 다 같이 사용하는 표준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뭐 OMG, 그 오마이갓이 아니고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면 오아시스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리눅스 파운데이션도 표준 기관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요. 이런 데서 만드는 표준들은 산업표준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공적 표준은 아니고 회사 이익단체, 결국은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냥 표준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익단체에서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공적 표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표준화 기관들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죠.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공적 표준화 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느리고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렇게 표준을 만드는 데 반해서 사실상의 표준을 만드는 기관들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한 회사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제 들여다보면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죠. TSN은 공적 표준화 기관에서 만든 거고요. TSN, IEEE에서 만든 표준들은 그냥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에요. 그리고 TSN은 그 이더넷 표준 중에 802.1Q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이게 VLAN 표준이에요. 근데 TSN 자체가 VLAN 위에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802.1Q라는 표준에 TSN이라는 표준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요. 예전에는 TSN이 뭐 802.1AV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802.1Q에 통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TSN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오디오, 비디오,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같은 데 쓰여요. 예를 들면 저희가 혹시 스피커 같은 거 오디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에 보면은 광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광 포트로 연결을 하면 스피커까지 광으로 전송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아날로그로 구리선으로 전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소음 뭐 이렇게 잡음이 섞이기 때문에 걔를 광 케이블 광으로 전송하면서 잡음이 안 섞이게 하는 거죠. 문제는 전송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공연장 같은 데 있잖아요. 공연장 같은 데서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부른 게 저쪽 스피커로 전달되는데 너무 머니까 잡음도 많이 섞이고 뭐 중간에 뭐 무슨 뭐라고 하죠? 소리를 증폭해주는 앰플리파이어를 뭐라고 하죠? 증폭기? 그런 것들을 달면은 또 잡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속도도 느려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스피커 하나마다 선을 일일이 다 뽑아야 되는데 너무 선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데이터로 전송을 하자. 어차피 잡음도 안 섞이는 거고 디지털로 전송을 하면 해서 만든 게 AVB라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브릿지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더넷 케이블로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서 이더넷 케이블로 쏴요. 그러면은 거의 거리 제한 없이 저 먼 데까지 잡음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전송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인코딩을 해야 되고 반대쪽에서 디코딩 해야 되고 중간에 스위치를 거치면은 이게 레이턴시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AVB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적어도 음성은 레이턴시를 몇 개까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영상은 뭐 레이턴시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레이턴시를 보장해주기 위해선 대역폭을 어느 정도만 써야 되고 이런 표준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AVB라는 표준이 오디오나 이렇게 방송 장비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표준이에요. 근데 이 AVB가 사실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표준이거든요. 이거를 IEEE에서 받아들인 거죠. AVB를 가지고 걔를 기반으로 우리 오디오 비디오만 전송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 기기를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철도에 있는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로봇을 제어하거나 이런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쓰자. 왜냐하면 어차피 리얼타임이니까. 그래서 AVB가 TSN으로 발전을 했고요. 리얼타임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에 TSN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봇이 사물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손으로 집어야 돼. 그러면은 눈에서 인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MCU에서 판단하는 것과 손으로 명령 내리는 것이 일정한 시간 안에 다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을 잡는다 하면 공이 굴러가기 전에 낚아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인식했을 때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가 CPU까지 들어와야 되고 CPU는 그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손에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동작을 해야지 공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기기는 리얼타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TSN에서 그거를 보장을 해주자. 어떻게? 물리적으로 리얼타임성을 보장해주자 하는 물리적으로 리얼타임성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공적 표준이 TS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N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 두 번째는 스케줄링, 트래픽 쉐이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패스 셀렉션이에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정해진 시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면은 시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시간 정보를.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 자, 나는 언제 패킷을 보낼 거야.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도 동일한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 패킷을 받을 거야.
그럼 서로 시간을 맞춰 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만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기가 굉장히 정확한 시간을 타임싱크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0 나노세컨드 이하에서 타임싱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타임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타임클럭이 제일 좋은 애. 그러니까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애를 기준으로 랜에 있는 모든 애들이 시간을 다 통일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로 다 통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타임싱크를 맞추는 표준이 있는데 그게 IEEE의 1588이라는 표준이 있어요. 1588을 이용해서 타임싱크를 일단 다 맞춰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스케줄링하고 트래픽 쉐이핑인데 그 패킷 스케줄링 하기 위한 기법이 트래픽 쉐이핑이거든요. 트래픽 폴리싱도 있고 쉐이핑도 있는데 이게 그 리얼타임성을 보장해 주려면은 중요한 데이터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를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면 안 돼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트래픽 쉐이핑이라고 불러요. 트래픽 쉐이핑을 하면은 데이터가 폭증하는 걸 막아줘요. 폭증하는 걸 막아주고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폭증, 그러니까 대역폭이 폭증 안 되고 그냥 일정한 대역폭은 남겨놓으면서 약간 전송 속도를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트래픽 쉐이핑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애들이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래픽 쉐이핑을 하면은 그 네트워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IEEE에서는 모든 애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알고리즘을 써서 트래픽 쉐이핑을 해야 된다고 표준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스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스위치에 붙는 엔드포인트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스케줄링하고 쉐이핑을 해요. 그거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QS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TSM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준수를 하면은 모든 애들이 리얼타임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을 해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랜이어도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로가 여러 개인 건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동차라든지 기차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망가졌다고 앞에 사람이 있는데 기차가 멈추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망가지더라도 제2의 경로, 제3의 경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패스의 경로의 이중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TSN에서는 원래 이더넷은 경로 이중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TSN에서는 경로의 이중화를 허용을 해요. 그래서 랜에서 여러 경로가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인지를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경로가 있으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이중 경로가 있으면 심지어 양쪽으로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를 양쪽으로 다 보내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가 두 군데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네트워크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경로가 살아있으면 데이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이중화, 경로의 이중화 이런 것들을 TSN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리얼타임 네트워크의 정말 끝판왕이 TSN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더넷 기반의 리얼타임 미들웨어의 최고봉은 저는 DDS라고 생각하는데 DDS는 네트워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슈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DDS가 못 해주는 걸 TSN이 해줘요. DDS는 물리적인 전송 이중화 또는 물리적인 레이턴시 보장을 죽어도 못 해줘요. DDS는. 그런데 TS는 그걸 해줘요. 물리적으로 얘는 언제 출발하면 언제 도착한다. 물리적으로 경로를 이중화해서 네트워크 하나가 망가져도 그거를 유지해준다는 거를 TSN만이 유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리계층에서 리얼타임성을 지원해주는 정말 좋은 프로토콜이 TSN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표준화가 저희 회사가 작년 1월에 설립이 되는데 작년 1월쯤 해서
IEEE에서 좀 표준이 안정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TSN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한 몇 년 전부터 TSN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막 TSN은 시장에서 뜨고 있죠.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TSN을 기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표준 이름들은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IEEE의 1588은 PTP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1588은 타임싱크를 맞춰주는 표준이에요. 그리고 802.AS가 1588의 서브셋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588이 좀 슈퍼셋인데 좀 되게 복잡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PTP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거를 좀 줄여서 802.1AS에서는 GPTP라고 해요. Generalized PTP라고 해요. 그래서 이더넷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PTP를 이제 802.1AS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VB와 그 다음에 AVB는 뭐냐면 TSN 되기 전에 들어갔던 표준인데 크게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하나는 802.1QAV예요. AV는 뭐냐면은 대역폭을 제어할 수 있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V는 대역폭을 제어하는 표준이고 AT는 스트링 레저베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자원을 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여러 개이면은 경로가 여러 개이든 여러 개가 아니든 상관없이 end to end로 나는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802.1QAT예요. 그리고 얘는 레이턴시하고 큰 관련은 없어요. 물론 대역폭이 보장이 되면 레이턴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완전히 레이턴시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레이턴시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802.1QBV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부터 TSN이거든요. 여기까지는 AVB고 여기부터 TSN이에요. 802.1QBV는 뭐냐면은 레이턴시를 보장을 해주는데 레이턴시를 보장해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타임 디비전이에요. 원래 이더넷은 타임 디비전이 아니거든요. 네트워크 자체가. 근데 타임 디비전 개념을 이더넷 안에 집어넣은 게 802.1QBV예요. 그래서 802.1QBV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를 쏘는 쪽에서 언제 데이터를 쏘겠다 하면은 end to end로 얘만 전담해서 그 대역폭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타임 슬롯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 자신한테 할당된 타임 슬롯에 데이터를 쏘면 중간에 있는 모든 스위치들이 다 걔만 쓸 수 있도록 타임 슬롯을 열어줘요. 그러면 레이턴시가 보장이 돼요. 중간에 물론 스위치가 많으면 레이턴시가 좀 느려지긴 하겠지만 다른 애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 슬롯에는 나만 독점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시가 보장이 되는 802.1QBV가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타임 어웨어 쉐이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타임 슬롯을 두게 되면 중간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타임 슬롯이 열리기 직전까지 전송하던 데이터는 어떻게 아니면 타임 슬롯이 닫히기 직전에 하던 데이터는 어떻게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802.1QBV에서는 프리엠션이라고 해서 그 타임 슬롯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802.1QCC는 이제 SRP를 확장을 해요. 그래서 QAT 같은 경우는 그 대역폭에 대해서 스트링 레저베이션을 해줬다면 이거를 확장을 해서 TAS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R 이게 뭐지? BR이 뭐죠? 저 RMC BR이 뭔지 혹시 알아요? 네,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Interesting Express Tracking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였는데 까먹었어요. CS는 이제 링크 로컬 레저베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것도 SRP랑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패스 컨트롤하기 위한 표준들이 있는데 굵직한 것들만 짚으면 QCA가 패스 컨트롤하고 레저베이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BV가 그 리플리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데이터를 두 개의 경로로 썼을 때 걔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CBDB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스트림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Q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데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로 데이터 모델링 표준은 양이라는 표준이 있어요. 이게 yet another ng가 뭐였는데 yet another notation 뭐 g가 뭐지? 그래프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XML하고 양하고 YAML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리 구조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모델 표준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 모델을 다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SN 프로파일은 뭐냐면은 TSN은 랜을 위한 표준이거든요. 이거를 자동차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802.1DG가 이제 자동차에 TSN을 적용할 때 표준이고, 그 다음에 DF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뭐냐면은 5G나 뭐 LTE 같은 거예요. 얘네들하고 연동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IEEE의 IEC의 60802. 참고로 IEC하고 IEEE는 굉장히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그 글로벌 ISO 아무튼 이게 뭐 두 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못 합치겠다 해서 사실은 IC하고 IEEE하고 이제 동등한 기관인데 뭐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IC라는 기관이 있어요. 유럽에서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IC 60802에서 만든 거는 TSN을 그 산업 자동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은 OPC UA라는 표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사실 이 표준을 전부 다 달달달달 꿰고 있으면 TSN 스펙을, TSN이 무엇인지 개념을 다 알았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이거를 전체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싱크 하는 거, 그 타임싱크 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타임싱크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엔드포인트에 있는 노드하고 중간에 있는 스위치가 전부 다 타임싱크를 맞춰요. 그래서 IEEE의 1588 PTP 표준을 사용을 하는데 802.1AS는 그거를 제너럴라이즈해서 조금 그 약식 버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TSN에서 사용하는 거는 802.1AS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이 서로 시간을 맞추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그랜드 마스터를 정해요. 그랜드 마스터를 정하는 기준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보통 타임 클럭을 맞춰주는 장치를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크리스탈을 성능이 제일 좋은 거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제일 좋은 애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레졸루션은 스펙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나는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털이다. 이 스펙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누구를 쓸지를 정해요. 그래서 그랜드 마스터가 하나 정해지고요. 그래서 요 포트를 통해서 나한테 시간을 맞춰 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럭 마스터라는 포트가 있고 클럭 슬레이브라는 포트가 있어요. 저는 물론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이게 명칭이 조금 약간 노예 제도를 연상시켜서 별로 안 좋아하는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클럭 마스터가 클럭 슬레이브한테 시간을 줘서 나한테 시간을 맞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둘 간의 시간이 맞겠죠. 그러면은 또 얘가 쏘는 애들이 클럭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쏘면은 클럭 슬레이브의 시간을 맞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랜드 마스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애들이 타임 싱크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랜드 마스터의 타임 클럭의 정확도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의 정확도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딜레이를 계산을 해요. 딜레이를 계산해서 요 딜레이가 얼마큼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은 얼마큼이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TSN을 지원하지 않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메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TSN 그 IEEE 2에 1588을 지원하고 나머지 중간에는 요 녀석이 지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 간의 타임싱크를 맞출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면 타임싱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TSN은 중간에 있는 브릿지 얘네들이 있으면은 이게 도메인이 깨지기 때문에 타임싱크를 못 맞춰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TSN 통신이 가능하고 얘네들끼리도 TSN 통신이 가능해요. 그런데 넘어서는 TSN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애들이 IEEE 2에 1588을 지원을 해줘야지 타임싱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링 설명드릴게요. 원래 그 VLAN에서는 VLAN 필드에 Priority Code Point라는 필드가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8개짜리예요. 8개면은 몇 비트죠? 3비트짜리죠. 2의 8승, 2의 3, 2의 3승이면 8이죠. 예. 3비트짜리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VLAN에서는 전송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도로 썼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준수를 안 해요. 그래서 TSN에서는 그 PCP 필드인 거죠. 요 priority 필드를 클래스를 나누는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TSN에서는 내부적으로 총 8개의 QS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QS가 서로 다른 QS를 이렇게 할당받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2.1Q는 단순히 스트릭한 프라이어티 스케줄러를 써요. 이건 뭐냐면은 TSN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프라이어티 코드에 따라서 누구는 우선순위가 높게 전송을 하고 누구는 낮게 전송하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QAV에서는 이게 스트림 단위로 크레딧을 사용하도록 해요. 그래서 크레딧은 뭐냐면은 얼마만큼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크레딧 베이스드 스케줄링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CBS라고 해요. 그래서 CBS를 쓰면은 대역폭이 보장이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대역폭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정의하고 있는 표준이 있고 VV는 크레딧으로 하지 않아요. 얘는 타임 슬롯을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 마이크로세컨드를 한 사이클로 보고 그 중에서 뭐 처음에 있는 10 마이크로는 누구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타임 슬롯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어웨어 쉐이퍼가 있고요. 구조는 타임 어웨어 쉐이퍼가 훨씬 단순해요. 그리고 CBS가 훨씬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쉐이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CBS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크레딧을 받아요. 그래서 크레딧을 받아서 이게 멈춰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킷을 전송을 하면 패킷을 전송한 크기에 맞춰서 크레딧이 내려가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또 패킷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 크레딧을 잘 관리를 하면 하나의 엔드포인트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레딧 베이스드 스케줄러를 이용하면 아무튼 이게 이제 트래픽이 제어가 된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제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 어웨어 쉐이퍼는 좀 달라요. 얘는 크레딧을 관리를 안 해요. 얘를 하나 사이클을 먼저 정하고요. 자, 우리는 뭐 100 마이크로 단위로 사이클을 정할 거야 하면은 그 중에서 요만큼은 VLAN 프라이어리티 3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이 타임 슬롯에서는 데이터를 전송을 못해요. 오직 이제 3번만 전송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이때 전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턴시를 극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TAS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타임 슬롯 사이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쪽에 타임 슬롯이 비어 있는데 이때 프레임을 전송을 해버리면 뒤에 꼬리가 끼잖아요. 그러면은 타임 슬롯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제일 큰 패킷을 기준으로 이 안에 가드 밴드위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을 의도적으로 전송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쨌든 뭐
시작 지점에 대한 타임 슬롯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만큼이 대역폭 로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요 프레임을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웃기죠. 이게 이더넷 프레임을 쪼갠다는 게 웃기죠. 그래서 앞부분만 전송을 하고 타임 슬롯 요 뒷부분 전송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뒷부분 전송하고 이런 표준들이 있습니다. 프레임 레저베이션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가 TSN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TSN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뒤에 있는 모든 표준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표준들 위에 올라가는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TSN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럼요. 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그 IEEE에서 표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RFC 문서 같은 거는 IETF 거기서 쓰는 거잖아요. 표준화 기관이 다른 거예요. 아, IETF하고 IEEE는 서로 다른 표준화 기관이고요. 네. IETF도 제가 알기로는 공적 표준화 기관인데 거기는 전기 쪽이고 전기전자고 IEEE가 통신이었나? 뭐 이게 좀 나눠져요. 네. 근데 영역이 네. 겹치는 영역이 있긴 한데 거의 안 겹쳐요. 자기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 TSN 관련해서 RFC 문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가? 모르겠네. 그러면은 TSN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IEEE의 문서만 보는 거죠. 그렇죠. 표준이라고 이게 표준이니까. 네. ITF에도 표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요거 있잖아요. 6080이, 얘 같은 경우는 IC 표준이에요. IEEE 표준이 아니고 IC 표준이에요, 얘는. 네. IC가, 이게 ISO 산하기관이었나, 그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IC에서 얘네들은 산업용 네트워크 쪽이어서 전기 쪽 하는 데거든요. 전기전자거든요. 이게 인터내셔널 일렉트로닉 컨소시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였는지 전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산업 자동화 이런 데에 그니까 뭐 발전소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 시스템에 TSN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60802가 뭐냐면 TSN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6080이에요. 그리고 OMG라는 단체에서도 DDS TSN 표준을 만들었어요.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저희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도 DDS하고 TSN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하는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공적 표준화 기관은 전혀 아닌 거죠. 사적 표준을 그러니까 산업 표준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 외에도 ROS2도 얘는 표준은 아닌데 사실상의 표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도 DDS하고 TSN하고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OPC UA 파운데이션도 여기도 사적 표준 그러니까 그 산업 표준인데 OPC UA에서 TSN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하는 표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TSN하고 관련된 표준은 찾아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TSN의 원본 표준은 IEEE예요. TSN 자체 표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IETF에서 네. TSN 관련된 표준이 있으면 저 좀 링크 같은 거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그 중간에 브릿지가 클럭 마스터를 정한다고 돼 있었는데 네. 네. 그랜드 마스터? 근데 이게 그랜드 마스터가 매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정해지고.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저도 이게 중간에 바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얘를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해요. 그랜드 마스터 그 프리시전이 제일 좋은 애가 선정이 일단 됐고요. 아마 중간에 바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질문이 끝났어요. 네. 더 질문 없으세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부터는 약간 어드밴스드 토픽이에요. 그래서 뭐 스트림 레저베이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IEEE 1588하고 802.1QAV 그 다음에 1QBV까지 지원하는 제품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시중에서. 근데 그 외에 뭐 스트림 레저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접하기 힘든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론으로만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칠게요.